일단은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abstract algebra라고 하는 추상 대수는 어, 그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오차 방정식에 근해 공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던 중에 이제 20살이었던 갈로아라는 사람이 추상 대수라는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는 갈로아랑 아벨이라는 두 사람이 추상 대수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고, 이제 오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이제 어, 구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후에는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쓰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시부터 하자면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그룹은 곧 대칭이다. 구는 대칭이다. 근데 그 말의 뜻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실감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여기에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은 대칭축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정사각형을 이제 변환을 시킬 건데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반사를 할 수 있고 이 대칭축을 이 대칭축을 축으로 삼아서 반사를 해도 우리가 변환을 한 후에 여전히 똑같은 네모가 나옵니다. 그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칭 변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네모를 또 90도 회전시킬 수 있어요. 이 정사각형을. 그러면 90도 회전을 시켜도 여전히 정사각형이겠죠. 그리고 90도 회전을 한 번 더 시키면 또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변환들을 여러 개 써볼 거예요. 예를 들면 90도 회전, 180도 회전, 270도 회전, 그리고 물론 회전 안 하는 0도 회전도 있겠죠. 0도 회전은 우리가 특히 모든 점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제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1하는 어떤 변환이라고 지금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 대칭,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대칭, 좌우 대칭, 그 다음에 대각선 1대칭, 대각선 2대칭, 이렇게 8가지 변환이 있는데 이 변환을 우리가 G라고 부를 겁니다. 일단 G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성질은 closure인데 closure. G는 닫혀 있다. G에 있는 우리 G라는 그룹 안에 있는 원소들을 합성해도 여전히 G 안에 있는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G 안에 있는 원소들이 우리가 합성이라는 어떤 합성 함수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G에 있는 이 8가지 원소들은 결국에는 이 네모를 모종의 변환으로 다시 네모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환을 아무리 합성을 해도 여전히 이 네모에서 이 네모로 가는 변환이기 때문에 G는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룹은 어떤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닫혀있는 구조를 우리가 보통 그룹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룹이 있고 어떤 연산자가 있어요. 뭐 점이라고 해볼게요. 이 그룹이 점에 대한 연산자에 대해서 닫혀있으면 우리가 이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에 대한 수학적 정의를 내리는데 G는 어떠한 집합이라고 하고 G라는 이제 그룹에 이제 그 이원 연산자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예를 들어서 G에 있는 원소 A랑 G에 있는 원소 B를 합성하는 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곱하기로 많이 씁니다.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 가지 공리를 satisfy 한다면 A, B는 C, 그러니까 이게 결합 법칙이죠. commutative law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원소 E가 있는데 그 E는 A, E는 E, A는 A라는 항등원이 존재를 하고 여기서는 그 E가 되겠죠. 항등원,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0도 회전이 되겠네요. 0도 회전, 가만히 있는 거가 항등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G 안에 있는 A 원소에 대해서 B가 있어서 A랑 B, B랑 A가 서로 교환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방금 E에서 말했던 항등원으로서 존재를 한다면
우리는 G와 이 곱하기 연산자, 이 곱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곱셈 연산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합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우리가 정의하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그 어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도 여기서 곱하기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모의 경우에서는 지금 여기는 8가지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그 예를 들어서 270도로 회전을 했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이 점이 이 합성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성질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1이라고도 하는 보통 항등원이라고 하죠. 항등원은 유일하다. 항등원은 유일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여건인데 여건도 유일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B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 B1, B2가 있다고 하면 B1A, B2랑 B1A, B2가 이게 결합법칙으로 성립이 되는데 얘는 정의에 의해서 E가 되고 얘도 정의에 대해서 E가 되기 때문에 B2랑 B1이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A의 여건이고 A의 여건은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A의 마이너스 1이라는 표시로 여건을 노테이션을 여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그룹은 어떠한 일단 변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칭적인 변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대칭을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어떻게 그려야 되지? 좀 기괴한데요. 다시 네, 이런 오각형이 있으면 이거는 아무리 돌려도 아니면 아무리 접어도 동일한 집합이 나올 수 있어요. 동일한 점의 집합이 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그쵸? 그냥 우리가 2라고 하는 변환을 통해서만 그 집합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룹으로서 존재할 수 없고 대칭으로 이런 정사각형이나 아니면 정円각형, 예를 들어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 오각형, 아니면 육각형 이런 것들은 이제 n분의 2파이만큼 회전을 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대칭축이 하나, 둘, 셋. 얘도 하나, 둘, 맞죠?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개의 대칭축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6개의 대칭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n개의 회전이 있고 n개의 대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DN이라고 하는 그룹은 원소가 2n개가 있고 우리가 이런 특수한 그룹을 다히드럴 그룹이라고 명칭을 부를 것입니다. DN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그룹은 8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입니다. 이거를 D4라고 해요. 왜냐면 사각형이기 때문에요. 그쵸? 만약에 이제 G 그룹의 원소가 무한보다 유한계면 우리가 G를 finite 그룹이라고 하고 만약에 G의 원소가 n개 있으면 group in order n이라고 할 겁니다. group of order 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얘는 위에서 든 예시는 example은 group of order 8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룹의 공리계를 보면 공리계 어디에도 A, B랑 BA가 같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쵸? A, B랑 BA가 교환이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우리가 성립하는 그룹은 우리가 G 중에서도 특히 아벨군이라고 합니다.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군에 대해서 예시를 몇 개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정수입니다. 정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결합 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등원 0이 있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에 대해서 항등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 대해서 항등원이 마이너스 2, 플러스 3에 대해서 여건이 마이너스 3, 플러스 4에 대해서 여건이 마이너스 4, 플러스 5에 대해서 여건이 마이너스 5.
0에 대한 여건이 0. 모든 원소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Z는 닫혀있고 결합법칙이 존재하고 여건이 존재하는 그룹이라고, 덧셈에 대해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Z 모듈러스 n도 마찬가지로 Z 모듈러스 n은 일단 정수를 n개의 어떤 클래스로 나누는 건데, 이 클래스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만약에 a랑 b를 뺀 값이 n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a랑 b는 같은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a랑 b는 같은 클래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러 n으로 n개의 클래스를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 n 모듈러 n, 예를 들면 0 모듈러 5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z 모듈러 z 모듈러스 5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z 모듈러스 5라고 하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정수는 1, 2, 3, 4, 0, 1,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듈러스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z 모듈러스 n 중에서 n과 서로소인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요. 이거는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4 모듈러스를 예로 들자면, z 모듈러스 4는 0, 1, 2, 3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곱셈에 대해 닫혀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왜 곱셈에 대해 닫혀있지 않으면 여건이 항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항등원이 1이지만 2에 대한 여건은 2입니다. 2, 4, 9, 아니죠. 2에 대한 항등원은 존재하지 않고 3에 대한 항등원은 3, 3, 9는 이제 4로 나눴을 때 1이기 때문에 3에 대한 항등원은 3이고 1에 대한 항등원은 여건은 1이지만 2에 대한 항등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2에다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4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0에 대한 여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4랑 서로소인 값들, 이 0, 이 3 이런 것들을 뽑아서 만든 게 Z4 모듈러 4 중에서 이제 별표를 친 서로소인 것들만 골라서 1, 3이 되는 겁니다. 그쵸? 1, 3.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서로소인 것들을 빼면 이제 이 곱셈에 대해서 닫힌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Z 모듈러스 n 이 별표는 이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는 그룹 연산입니다. 그래서 살짝 증명을 해주면, 이제 모듈러 n 중에서 n과 서로소인 m, 이 m들의 집합은요, 우리가 without theorem에 의해서 서로소이기 때문에 nk 플러스 nl은 1이라는 k랑 l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m이랑 클래스 m이랑 클래스 k랑 곱하면 nk가 되는데, 이거는 식에 의해서 1 빼기 nl이 되고, 이거는 1과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결국 m에 대해서 n과 서로소인 의미의 n에 대해서 k라는 클래스는 항상 곱하면 1이 되게 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m의 여건 k가 항상 존재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Z4Z 별표는 이 두 원수가 있고, ZNZ 별표는 이제 서로소인 개수, 이제 이거는 오일러 함수인데 오일러 함수 n, 그러니까 파이 n이라는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일러 함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이제 프라임 넘버 p에 대해서 오일러 pk는 예를 들면 p가 예를 들어 2라고 할게요. 2의 4제곱 16이랑 서로소인 것들은 2의 배수이면 절대 안 돼요. 그쵸? 2의 배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pk 1부터 pk까지 수 중에서 이제 p의 배수인 것은 이제 p의 k-1승인데 그걸 빼준 것이 pk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n1이랑 n2가 서로소일 때 n1, n2라는 이 곱에 대해서 파이를 한 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곱을 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곱셈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phi 12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해서 phi 2의 제곱 3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같은 경우는 1번 공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각각은 1번 공식에 인해서 구할 수 있고, 이걸 서로 곱해줄 수 있다는 2번 성질에 의해서 이 4가 나옵니다. phi 12는 4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메트릭 그룹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시메트릭 그룹은 시그마 1부터 n까지에서 1부터 n까지로 보내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하지? 1대1 대응, 1대1 대응, 1부터 n부터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를 보내는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 1대1 대응의 집합을 SN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 n의 팩토리얼 개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1부터 n까지를 대응시키는 방법은 n 팩토리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SN은 시메트릭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SN은 시메트릭 그룹이고, 왜냐면 이제 1대1 대응과 1대1 대응 합성하면 1대1 대응이 되고, 1부터 n까지 보내는 걸 합성시키면 결국 1부터 n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메트릭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부터 2, 3, 4 쭉쭉 n까지 이거를 순서를 시그마라는 함수를 대입해서 시그마 1, 시그마 2, 점점점 시그마 n 라는 순서를 재배열하는 함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시그마 1을 우리가 i1이라고 하고, 시그마 2를 i2라고 하고, 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1부터 in까지는 1부터 n까지와 순서는 다르지만 집합으로서는 같습니다. 그러면 sn이라는 이 구조와 그 다음에 rearrangement 1부터 n까지의 순서를 이제 서로 재배열해주는 그 rearrangement는 이제 그룹이라는 관점에서는 서로 호모모픽하고 서로 이제 동치 서로 구조가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아벨리언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벨리언 그룹의 예를 하나 들자면 선형 공간 V는 F 위에 있는 선형 공간 V는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형 공간이 있는데 사실 벡터 스페이스를 의미합니다. 벡터 스페이스. 벡터들이 모여있는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는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언 그룹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벡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가능한데, 벡터들을 아무리 더하면 벡터가 나옵니다. 벡터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벡터 1, 벡터 2, 벡터 3을 덧셈을 하는 거는 벡터 1 더하기 벡터 2 하고 벡터 3을 덧셈하는 거랑 벡터 1 플러스 벡터 2, 벡터 3 이렇게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0벡터는 벡터 플러스 2는 2 플러스 벡터는 벡터 벡터 스페이스 i는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벡터 플러스 2는 2 플러스 벡터라는 그 2가 존재합니다. 2는 우리가 보통 0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a 플러스 b랑 b 플러스 a가 이제 편의성인형 법칙으로 인해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벡터는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언 그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매트릭스도 일종의 그룹을 형성하는데, 행렬식이 0보다 0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쵸? 역행렬이 존재하는 그 행렬식들, 우리가 보통 strange하지 않은, 그러니까 inversible 매트릭스의 집합을 GLN이라고 하는데, GLN은 general linear group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룹으로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